여행 가신다든가 뭐 그래서 산지 밖에 이제 네 번째 하다 말았죠. 산지 밖은 벗기다, 예, 떨어지다 그런 정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전성기가 지나고 그 마지막 가는 때다. 계절로 치면 서리가 내리는 때다. 9월, 8월 지나고 9월 서리가 내리는 때다. 우리가 이제 그 임금이 발을 문장 낼 적에 뭐라 그래요? 추상 버튼 이러죠. 추상 버튼. 그 추상이 뭐냐면 가을 서리가 내리면 어제까지 밭에 서 있던 고추대분들이 폭삭 삶아가지고서 몽창 기나리가 되고 호박은 호박 덩굴은 막 새끼가 막 달리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은 이때가 연글어서 익으니까 좋은 거지만 그 당하는 식물 자체로 보면 자기 생명을 이제 놓는 때입니다. 생명을 놓는 때. 끝나는 때. 우리가 거두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거두는 거지만 그 식물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 임금의 추상 같은 그거를 하면은 나라는 건강해지겠지만 그 추상 같은 데 당하는 사람은 보면 끝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상대적인 입장이. 근데 이 주역에서 말하는 모든 얘기는 제가 보기엔 선불선도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늘 상대적이에요, 늘 상대적. 소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가 좋은 거 아니잖아. 군자 입장에서 보면은 늘 그게 좋은 거라고 말하지만 그 음양이 되는 상대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상황은 결코 뭐 좋은 상황인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태극기 들고서 아싸아싸 사는 사람도 있고 촛불 들고 아싸아싸 사는 사람도 있는 게 그런 이유죠.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 입장 차이죠. 입장 차이. 한지 밖에는 그렇게 이제 한절을 긋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소인이 이제 득세를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군자는 죽겠다고 그러는 거지. 군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말세다, 이 세상 이제 끝났다 하고서 이제 만사 내려놓고 지상으로 들어가든지 두운동으로 들어가든지 하는 그때입니다. 밖에서 지금 마지막 남은 요 하나가 두운동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새 저기 박수검 아시죠? 이모 박수검, 제천 살았던 사람. 그저 의용 박씨예요. 네, 그 양반 행장을 요새 며칠 읽어봤는데, 의용 박씨 지난번에 저기 금성서 봤던 비석하고 맥락이 다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다 있는 사람이고. 그 원래 저기 모두 이구 사람. 그 박수검이라는 사람이 그 태어난 만지곡이라고 돼 있는데 만지곡이 어디예요? 만지실. 지금 저기 만지실 뭐 입석 들어가는 거기 만지실. 아니 요걸 그 배째 넘어서. 배째 동공던지 지나자마자 수도공단이 넘어가서 수도산. 수도 지나서 저기 음지 만지실. 음지 만지실. 만지실이 거기가 만지곡리예요? 거기 보니 책에는 보니까 만지곡리에서 태어났다고 돼 있더라고. 양만전 이래 얘기를 하는 게 양만전 음만전 그러는데 그 원문에는 만지곡리라고 돼 있더라고. 만지국리는 충주예요. 예? 충주 아니죠? 충주의 만지. 아니 제천의 만지국리라고 써 있어. 제천에 의원이 제천 고지명이라 그래요.
의원. 의원 의원. 예, 의원이 90명인데 그 그렇다 그래. 근데 읽다 보니까 그또 제철인 박씨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어. 예전에 몰랐는데. 왕박씨들이 많이. 예. 그 왕박씨들 얘기가 왕박씨들 뒤에 계시네. 왕박산이 그래서 왕박. 그러니까 예, 왕박산이 그래서 왕박산이라 그래. 거기에 숨어들었다. 그 산에 숨어들었다고. 그 가창산, 무등산 다 그거에 연결된 전설이 있는. 그 지금 누가 그 얘기를 좀 해가지고 지금 요새 좀 읽어보고 있어요. 어디가 있더라? 이모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모집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요거 지금 이따 말한 거고 요 밑에 잠깐 이거를 좀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이모라는 사람이 결국 딱 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야 지금. 이거 조금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피지 못하고 지방 관직을 전전하다가 예. 야 고맙습니다. 딱 한 자리 남은 걸 알고서 딱 한 자리 남은 걸. 지각했는데 박수 쳐드려야 되니까. 핸드폰 하나 좀 줄래? 그러고 보니까 많이 그런다고. 이게 없으면 왕왕왕 힘들어. 시끄러워. 카메라 만들지 마세요. 카메라 방향 안 틀렸나? 좀 방향이 틀리면 툭! 야. 핸드폰 대전이나. 툭 치면은 요거 맞아. 그리고 원래 당초는 남주국에 안 살고 예? 저 만종 예. 그래서 아, 이 사람이요? 만종 살다가 그리고 쫓겨와가지고 살다가 또 이방원이 죽인다라서 이제 아니 저기 박수검이 만지국에서 네, 그치. 태어난 박수검이라는 사람이 만지국에서 태어났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온 사람은 여기 사람이 아닌 거고. 고맙습니다. 이 마이크 다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엄청 어려운 거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엄청 발전한데 이게. 예, 요거 잠깐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요. 박수거 그러니까 행장이라 그러는 게 이제 족보 같은 데 보면은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일대기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굉장히 걸어온지 예, 일대기를 적어 놓은 거고요. 이 방향으로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 후자예요. 여기 후덕할 후자인데 요런 문자도 있더라고요. 공의 휘는 수검이요 자는 양백이다. 성은 박씨인데 본관은 의릉이다. 그의 손전은 고려의 공족이었다. 공족 뭐 귀족 뭐 그 정도 의미죠. 고려 말에 왕을규가 재앙을 피할 때 그의 처가인 박시성을 따랐다. 여기에서 요자는 아마 오자 같아. 아무리 읽어봐도 표가가 아니고 처가인데 이 누가 탈출하는 사람이 틀린 것 같아요. 7대조는 휘가 근이고 서기 1453년 문가에 올라서 벼슬이 영안군수에 이르렀다. 이 사람 7대조가 그렇다는 얘기죠. 대체로 산남에 대체는 살았는데요. 산남이란 말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호서라는 말은 하면 의림지 서쪽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또 산남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 여기서 의원이 요게 제천의 고지명이에요. 우우 의원 하다 그러면 요거 뭐냐면 제천에 살았다 요 말이거든요. 요 말이 제천에 살았다 요 말이에요. 그 이제 산남으로부터 제천에 살았다는지 산남에 제천에 살았다는지 그 정도 돼요. 그 자손이 서로 이로 인하여 그곳에 살았다. 정전은 휘가 승전이고 할아버지는 휘가 문헌이다. 모두 그를 잘하고 효성이 시극하니 인근에 소문이 났다. 향당은 요거 뭐 시골 마을 뭐 이 정도 말이죠, 그죠? 아버지는 휘가 경심인데 공은 반역사를 토벌하는 데 참여하여 공을 세웠다. 그래서 자선지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선이 따로 받았는지는 또 연관관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직으로 자선지를 받았다. 정직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후손들이 잘 되면은 이렇게 받는 거죠. 추석. 네, 추서하는 거죠. 추서하는 거. 요새 돌아가신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저기 저 훈장 주는 거. 저 독립유공자 추서하듯이. 추서라고 해서 예. 훈장이 아니고 예. 저기 직함을 내리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 무슨 장 무슨 독립장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그거 훈장이고요. 그건 훈장이고 지금도 줘요 추서? 아 지금은 저기 죽은 죽고 다음에 나면 일개국 특진시키고 이건가? 그렇지.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그런 거랑 비슷한데 그때 그 당시는 예. 요즘은 추서를 하면 승진이 되게 그걸로 끝나는데 예. 거기 그때 이제 그 증직은 이제 아버지 이제 자손이 잘 되면 얘를 이렇게 그거를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한 품계 낮은 품계를 준다고. 그래서 그 잘된 자손보다 한 품계 낮은 품계를. 그렇지 않으면 뭐 또 대체로 보면 엄청나게 저기 왜 역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오래돼서 실현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그 후손들이 전부 들거려놔서 이제 또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많죠. 지금 우리 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보면 거의 저 귀한 거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단종 같은 경우 200몇 년이 지나서 단종이 됐단 말이에요. 200몇 년이 지나 200년 이상이 지나서 그런 식이에요. 숙종 때 보고 요거 잠깐 좀 마주 읽어볼게요. 부인은 정숙부인으로 문화유시이다. 문성부원군 호지의 5대손인 종선의 딸이다. 예, 여기 제가 이거는 지금 그 연대대조표를 보고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어차피 뭐 숭정기업 몇 년 해봐야 못 알아보는 거니까 우리는 서기가 좀 익었잖아요. 그래서 1629년 11월 7일 오전 9시경에 공이 제천의 만지공리에서 태어났다. 공생어 내제지 만지공리, 그죠? 만지공리. 공이 태어날 때 이웃 사람이 와서 지난밤에 꿈 이야기를 하는데 오색조라 그래요. 아름다운 새가 하늘에서 내려와 따랐다고 하니 이거 오색이면은 뭐 알록달록한 새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색이면 알록달록한 이런 표현이잖아요. 오색 땄다고 그래요. 승지공은 아버지 얘기예요. 반갑게 맞이하여 들어오라고 하고 그것을 듣고 기이하게 여겼다. 예. 그리고 공이 7살에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13살에 시와 문장을 잘 지었다. 15살에 사서삼경을 이거는 통했다 그냥 띄었다 정도지 이거 뭐 통달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통달했다 건 아니고 책 한 권 띄었다 이 정도의 의미예요. 한때의 식사들이 탐복하지 않음이 없었다. 여기서 거공도 요게 천자라는 말이 있는데 천자가 와서 하진 않았을 테고 그 당시에 그 지식 있는 자들이 아마 요 정도 의미 같아요. 34세에 사마에 급제하고 비로소 팔을부터 걷어붙이고 우재 선생의 문화에서 주역의 이치를 연구하고 여기서 요 구이라는 말이 팔을 걷어붙였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다른 일 패하고 아예 공부에 전념했다 이 정도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역의 이치를 연구하고 깊은 뜻을 얻었으며 중용을 방문하고 큰 뜻에 통달하였다. 44세 임자년의 특별시험에서 벽과 구등으로 뽑혔다. 공의 출세는 대체로 늦은 감이 있다. 벼슬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해쳐서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다. 내직으로는 하규와 봉사, 전적과 자랑, 통례원의 수장을 하였고 그 다음에 외직으로는 이거 글자 하나 빠졌구나. 경력과 판관과 현관과 군수와 목사를 하였는데 가난하여 초라하였으며 세상사와 맞지 않았다. 탐관 우리가 안 하고 그죠? 청렴했다 요 얘기를 한 거죠. 오로지 저술의 뜻을 두고 책을 자세히 풀어 깊이
이함이 남음이 없으니 드디어 손수 지었으니 절이여편 10권 중용연의 1권 그 다음에 중용연의 1권 진사통고 함부 산일여편 3권 장자 소유유 재물편 2편 등의 주에서가 있다. 예, 그 다음에 공은 평소에 정서를 서술하는 데 힘썼으며 여기는 지금 제가 지금 요 말을 해석을 못하겠어서 해석을 안 했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해석이 안 된다. 내 제각으로는. 예. 요 괴한이 요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요건 재상제고 괴한인데 요게 뭔 특별한 단어 같은데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돼서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해석을 안 해버렸어요. 문장 전체를. 그러니까 공이 뭐 재상과 계한시에 지었다 뭐 이런 정도 의미인데 계한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무 찾아봐. 그 다음에 한가한 시간에 시를 읊었다. 그의 저작이 몇 천만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으나 흩어져서 기록할 수 없었다. 보관하고 있는 선비들을 찾아내어 겨우 3권으로 엮었다. 공은 일찍이 스스로 만곡자라 하니 이것은 만지국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호를 만곡자라고 했다 그래요. 기사년 이후에 벼슬을 버리고 제천에 응거하였다. 그래서 이모산인이라고도 한다. 이모는 의림지를 이모라고 한다 그럽니다. 이모산인. 우리 이모 박수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갑술년에 세상이 바뀌어. 요거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정변이 일어나서 아마 상대 파가 몰락하고 이쪽 파가 올라가고 뭐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안 찾아봐서 모르겠어요. 다시 회복하여 벼슬에 나아갔다. 무인년 가을 7월 4일에 질병으로 부인주에서 죽으니 여기서 그러니까 경저라 그러는데 지금 지방 사람이 서울다가 왜 집어넣고서 예 저기 뭐야 관사지 관사 지금으로 말하면 관사 예 죽으니 나이 70이다. 이에 겨울 광주부 서쪽 청계산 동쪽 기슭에 장사를 지냈다. 여기도 풍수지와 관련된 일화가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경진년 여름 5월에 두 부인과 함께하니 청계산 남쪽 두무동 사자로 다시 묻었다. 여기다 장사 지냈다가 한제 옮겨 묻은 거예요. 다시 공이 죽고 난 19년 후 병신년 10월 30일에 그의 숙부인 파평윤씨도 질병으로 죽으니 그의 나이는 64세였다. 이전에 썼던 묘가 길하지 않아서 이전 산지 미길하여 의원현 지금의 제천이에요. 서쪽 관자의 땅에 묻고 신해년 가을에 광주로부터 땅을 옮겨서 구하였다. 그리고 10월 22일에 임시로 윤씨의 서쪽 땅에 묻으니 여기서 지금 요 권편이란 말이 임시로 묻는다는 소리라고 그래요. 찾아보니까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 임시로 그러니까 감회장 해놓은 거예요. 감회장. 그러니까 이장을 하려고 보니까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감회장을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엄청 들고 돌아다녔어. 예, 엄청 들고 돌아다녔어요. 아니 저 명성황후도 자기네 아버지를 한 5번 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래. 뭐 그때 보면은 특별히 누가 그러니까 다 그래. 예, 정산 3월 30일에 전 부인 2사람과 더불어 서운산 점자의 땅에 함께 장사 지냈다. 예, 여기는 이제 그 집 가게가 나오는데 가게는 뭐 읽을 일이 없을 거고, 예, 요 정도 읽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산소가 저 남천동 철람. 철람요? 저기 있어요. 저기 저 봉양. 봉은은 철람. 철람? 천남하고 봉양하고 붙어서 거기. 황제리하고 사이. 아니 거가 아니고요. 저기 그 동네 이름은 오래됐네. 거기 한참 더 가야 돼요. 박달재 거기 가다가 저기 뭐 무슨 박달 하는 거기 있어요. 아니. 네, 이거 가봤어 저. 가봤는 거예요 뭐. 일부러 답산을 가봤어요. 봤더니 앞에는 저기 뭐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 있고 뒤에 비석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 묘가 그 무슨 벼르박달 무슨 박달 뭐 여러 개 박달이 있죠. 그 중에 한 골짜기 안에 들어있어요. 아니 근데 저기 강결이하고 네. 무슨 절이야?
전립했어요. 예. 그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 그 묘는 답사를 갔었어요. 일본에서 세명대 교수들하고 답사를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예. 이래서 지금 이 사람 글이 이렇게 좀 많이 있대는데 이게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다 그래요. 번역이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시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서 번역을 해보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좀 해가지고 뭔 일인가 하고 저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요 사람 자체는 뭐 그냥 한 사람인데 요 의형 박씨로 봐서는 지금 딱 요때인 거지. 의형 박씨로 봐서 요 이호라는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서 뭐 여성 좀 컸던 사람이니까 큰 벼슬은 못했지만 지방 벼슬은 한 정도의 사람이고 전체로 봐서는 지금 이 산지 밖의 그거 하고 같다. 그 역사가 무섭긴 무서워요. 수백 년 지났는데도 이거를 읽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곱씹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나도 잘해야 돼. 혹시 알아요? 한 300년 후에 누가 내가 그때 어쨌든 이런 소리 할지. 예, 그렇습니다. 한지밖에 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일단은 지나간 데는 좀 이름만 써 읽어보고요. 박은 분리 유유왕하니라. 예, 주역은 그 선의 입장에서 늘 말하죠. 양의 입장에서 말하고 군자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자의 입장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예. 유유왕은 뭐 행동하면 뭐 갈바 있어 이렇게 그냥 그 그대로 표현이 되는데 그대로 한다면 그대로 행동한다면 그렇게 간다면 뭐 이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롭지 않다. 불리하다. 근데 지금은 꼼짝 말고 있어라 이런 말이죠. 두문동으로 들어가라. 피해라. 몸을 피해라. 단할 박은 박연이. 여기서 앞에 박은 박괴는 이란 말이고 뒤에 거는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떨어진다는 말이니 벗겨진다는 말이니 그 말은 뭐냐? 음이 양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유가 강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분리유유왕이라는 말은 소인의 세상이 된다는 말이다. 소인의 세상이 된다는 말이다. 순위 지지는 관상내요. 따라서 그친다는 말은 그 상황을 살피는 것이니 상은 본다는 말이죠. 그죠? 관이 본다는 말이고 상은 그 상을 본다는 말이고. 예. 구운자 소시경어 천행이라. 구운자가 보기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그것은 자연의 이치도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이 오는 때다. 움츠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3월 산두어지 박이니 상이 이하야 후하하야 안택하느니라. 단사하고 요 대상은 논리가 다른 글하고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산은 우뚝 서서 높이 있는 것인데 땅과 같이 붙어 있다. 얘가 산이잖아요. 산은 우뚝 서서 높이 솟아 있는 것인데 얘가 땅에 붙어 있다.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요 산을 지도자로 보고 군주로 보고 땅을 백성으로 보는 겁니다. 백성으로. 그러니까 지도자는 백성과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혼자 구해서 따로 괴리돼서 놀아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 하는 소리가 따라놓는다는 얘기죠. 따라놓는다. 뭐 사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대통령 뭐 하는지 우리 텔레비전 보고 알지 뭐 실제로 모르잖아요. 그래도 어느 때는 잘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어떤 때는 아이고 잘못해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그게 소통이 되고 안 되는 거에 문제죠. 소통이 되고 안 되는.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언론 탄압이고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언론 탄압이죠. 내버려두면 또 너무 또 엉터리로 가버리는 것도 있긴 하고 그렇습니다. 상이 이하야. 예, 여기서 상은 현직 지도자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상.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뭐 임금님이라든지 뭐 왕이라든지 뭐 세종이라든지 뭐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상께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직의 그 지도자는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를 후덕하게 하여서 그 삶을 편안하게 한다.
아래를 후덕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은택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래로 흘러내려서. 조요금. 이제 지금 여기 효사에서는 이 음의 무리가 지금 밀고 올라오는 상황을 그때 표현한 겁니다. 올라오는 상황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평상에다 비유해서 여기서는 계속 말을 했어요. 뭐 평상인지 침상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예 이렇게 상에다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초효는 이 상에 예, 발을 깎아먹는 상이다. 뭐냐면 아직 능치는 채지 못했지만 밑으로부터 지금 조미모가 들어가서 앞으로 장차에 잘못될 지금 시작이다. 조짐이 지금 되고 있는 거다. 예. 박상이 조기니 멸정이라 흉토다. 예. 여기서 멸은 없애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발음을 없애니 음이 양을 치니 그런 말이죠. 발음을 없앤다는 건 음이 양을 치니 지금 상황은 흉한 상황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활 박상이족은 이멸하예라. 앞에서 한 그 말이 뭐냐? 저 아래를 치는 거다. 발밑을 지금 깎아먹는 중이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은 저 특석입니다. 아이 잘하셨어요. 예. 고만입니다. 그 다음 6위는 박상이 변인이 멸정이라 흉토다. 6위호입니다. 6위호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요 변자를 예. 이거로다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로다가 무슨 소리냐 하면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깎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깎아먹는 단계가 한 단계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깎아먹는 단계가 한 단계가 올라갔다. 지금 이제 교사에서는 계속 이 상 이런 걸 놓고 지금 설명을 계속 하고 있죠. 박상이변은 미유여열세내라. 함께 할 수 미유가 함께 더불어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더불어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 다음 육사면은 박지무근이라 이렇게 말해서 깎이지만 허물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육사면은요. 지금 요거는 또 논리가 좀 달라요. 하나 치고 지금 올라와서 세 번째인데 요 무리들은 지금 음의 무리들이야. 지금 나쁜 놈의 무리들이 지금 합세를 하고 올라오는데 얘는 얘하고 음이 됩니다. 결국은 얘들 입장에서 보면 얘가 변절을 한 거예요. 얘가 변절을 한 거지. 얘 입장에서 보면 얘 덕분에 조금 더 오래 조금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얘를 도우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이 안에서 지금 내응해주는 상대가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 상황이 좋은 상황이고 얘들 입장에서는 변절자가 중간에 지금 숨어있는 모습이죠. 그 주역은 양을 들어 말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허물은 없는 정도다. 왜? 지금 얘가 지금 이 밀고 올라가는 대세를 제어할 수는 없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눌러줄 수 있는 상황은 된 겁니다. 그래서 상에서 말했습니다. 박지무구는 실상하여라. 지들 편하고 등을 지게 된다 하는 소리죠. 아래 이게 상이고 이게 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아래 위 동료를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동료를 잃어버린다. 네, 이제 오늘은 여기입니다. 지금 육사현은 이제 1월 중천을 깔짝 넘어간 요 자리입니다. 상으로 보면 상 위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뭐 이렇게 둘러 자겠죠, 그죠? 요 상의는 뭐냐 하면 요 사람의 피부와 맞닿아 있는 곳이고, 상으로 봐서도 상의 제일 겉표면이고, 예, 박상이 불호다. 뭐죠? 피부를 깎아먹는 거다. 지금 이거는 이 상의 피부일 수도 있고 사람의 피부일 수도 있습니다. 맞닿아 있는 면,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 흉토다. 직접적으로 이제 위해를 가하게 되죠.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침상을 깎아먹어서, 예, 그 깎아먹는 것이 침상 위에 누워있는 사람에게까지 미쳤다. 이제 곧 사람에게 위해가 될 모양새입니다. 위험이 신체에 절박하게 다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흉하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피부는, 예, 사람의 피부입니다. 아래에서 침상의 다리를 깎아먹고 그 다음에 침상의 면을 깎아먹고 이제 그 위에 사람에게까지 위해가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박상 2부는 절근 재하라. 예, 재앙이 절박함에 이르렀다. 가까워졌다. 여기서 절은, 예, 끊는다는 것보다도, 예, 긴절하다. 아주 절박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앙이 절박함에 이를 정도로 가까워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유는 될 겁니다. 오효도 또 이것도 좀 여태까지 논리하고 전혀 달라요. 6어는 지금 얘입니다. 중을 얻은 자입니다. 그죠? 바르진 않지만 중을 얻은 자예요. 중을 얻었다는 것은 양의 입장에서, 전체 양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그죠? 긍정적으로. 얘는 이 모든 것들의 리더가 되죠. 리더가 됩니다. 중을 잡았으니까 얘들의 리더예요. 얘가. 또 왕비를 쳐놓고 얘기해도 돼요. 왕비를 쳐놓고. 관어하야. 예. 관은 꾸럼지를 꿰다. 꾸럼지를 예전에 고기 잡아서 저기 메뚜기 잡아서 여기 풀에다 꾸럼지를 끼우고, 그죠? 고기 잡아가지고 여기 지느러미 꾸럼지도 꼈죠. 고개 끼는 겁니다. 고개 끼는 거. 이 궁인 총이면 여기서 이제 얘는 대왕 대비, 요건 숙인, 뭐 쭉 내려가서 요건 무술이, 여기까지 궁중 안에 있는 여자들이다라고서 생각을 하고서 얘를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궁중 안에 있는 여자들이다, 요 생각을 하고. 무불리리라.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롭다, 그죠? 이거 부정사 두 개 섞여 있는 거는 긍정이죠. 이궁인 총이면 무구리라. 관어하야. 아래 것들을 모두 똘똘 말아서, 예, 이 궁인이, 예, 그러니까 요거는 사랑할 총, 뭐 그런데 총애한다 그러죠. 총애하다. 총애를 받으니 허물이 없다. 무불리하다.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효의 입장에서는 다른 측면을 빌려서 말합니다. 오효는 음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효를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 듯 합니다. 오효는 중을 차지한 자리인데 여기에서는 아래 네 음효를 통솔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아래 네 효를 마치 고깃겜지를 꿰듯이 하여 이들이 상부의 총애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글도 역시 아락양선, 부양어금의 관점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락양선은 뭐냐면 악을, 예, 누르고 선을 들어 올리고, 양을 이렇게 붕붕붕 띄워주고 음을 눌러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어는 굴비드름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운봉호 씨의 설을 빌려옵니다. 운봉호 씨가 말하였다. 밖의 오효에서는 임금의 자리를 취하지 않았으니 본께, 돈께, 명의께, 귀매께, 역계가 모두 임금이 있는 곳이 아닌 것 같다. 밖에서는 오효에 이르면 이는 깎아냄의 궁극의 이름으로 오효에서는 깎아낸다는 의미를 취하지 않고 별도로 물고기를 꿰어 궁인이
총애를 받듯이 하는 상을 펼쳤으니 소인들이 잘못을 고쳐 선으로 옮겨가는 문을 열어주려는 것이다. 오효는 여러 음 중에서 높은 것이니 그 무리를 통솔하여 양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면 이롭지 않음이 없다. 평상을 다리에서 가로된 나무와 살갗까지 깎아내면 음이 차례로 양을 깎아낸 것이다. 왕후가 궁인의 숫자를 채워 임금에게 나아가 시중을 쓸 때 보름 이전에 요건 지금 무슨 얘기냐? 보름 이전에는 낮은 궁인을 앞세우고 보름 이후에는 높은 궁인을 앞세우는 것도 차례대로 양을 계승하는 것이다. 시중 드는데 아마 그 왕 처첩이 있는데 그것도 뭔가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인가 봐요. 성인이 여기에서 차례대로 양을 깎아내어 흉하게 되는 것이 어찌 차례대로 양을 계승하여 이롭게 되는 것과 같겠는가라고 경계하였다. 단전에서 가는 것이 이롭지 않다고 한 것은 분리의왕이죠. 군자를 위하여 경계한 것이고 여기에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한 것은 소인을 위하여 장려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활 이 궁인 총은 종무의엘이라. 여기서 종은 우리가 이 종은 우리 보통 끝 타는 소리로 끝 하는 소리로 쓰는데요. 옛날 글을 읽다 보면 요거를 마침내 우리나라 우리 보통 말에 마침내 이렇게 된다는 말 하잖아요. 딱 요걸로 다 해석이 되는 때가 많아요. 이 마칠 종자가 끝 이 소리가 아니고 마침내 이렇게 해석되는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마침내 허물이 없다는 것이다. 마침내 허물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을 거느리고 상부의 총애를 받는다면 마침내 허물이 없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음요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끝까지 밀려가면서도 애한 소리 한마디 하면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그죠? 끝까지 밀려가면서 애한 소리 한마디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역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석가불식이다. 이 석자는 우리 저 학사할 적에 그 대학 나오면 학사하고 대학원 나오면 석사라고 하죠. 그때 쓰는 석자입니다. 석사할 적에 요자 씁니다. 클 석자입니다. 크다. 대야라 크다 이 소리입니다. 석가불식이니 군자는 등려하고 소인은 박멸이라. 군자는 가마타고 소인은 있던 집도 쪽박도 깨버리리라. 상구는 지금 상황은 이 석가불식은 평소에도 말하다가 써먹을 때 있어요. 그죠? 네. 평소에도 그 말하는 중간에도 그죠? 야, 왜 그러지? 다 망해가서 이제 마지막 나온 이렇게 있으면 야, 그래도 종자는 그래도 커 이런 소리 할 적에 석가불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여는 요거 수레라는 소리입니다. 수레 여자. 요 여자는 오두막집 여, 초가집이죠. 초가집. 예, 박여. 그 말을 그대로 하면 초가집이 벗겨진다. 뚜껑 날아간다 소리죠. 바로 태풍 불러가고 날아가서 벽만 남아있는 형상을 생각하면 되죠. 못쓰게 된 상황입니다. 못쓰게 된 상황. 상부는 밀고 올라오는 음요에게 마지막 고령을 하는 듯 보입니다. 석은 크다는 말이고 과는 과일입니다. 큰 과일은 먹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것은 종자하게 남겨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 하죠. 왜? 요즘은 뭐 종자 개념이 없죠. 예전에 농사 지을 때는 아무리 굶어도 종자를 남겨야 내년에 살죠. 그거 다 몽창 먹어버리면 내년을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소리다. 예, 큰 과일을 먹지 않는다는 말, 예, 이렇게 종자를 잘 갈무리해서 후일을 도모한다면 군자는 마침내 수레를 타는 것처럼 우뚝할 것이고 소인은 있던 오두막조차 깨버릴 것이다. 잃어버릴 것이다. 석과는 큰 과일입니다. 지금은 산지 방학의 때입니다. 지레복의 때에 싹을 틔울 종자가 됩니다.
짝을 틔울 종자가 됩니다. 불식은 먹지 않는다는 게 것이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큰 거라고 뭐 못 먹는 게 아니잖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그죠? 종자를 해야지, 종자를.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잘 감춰놨다가 써야지. 후일을 도모할 마지막 씨앗입니다. 주역의 논리에서 보면은 때가 되면 때가 돌아오죠. 그 금성에 있는 비석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후손들이 이거를 잘 명심하고 유념해라 하고서 써놨던데 그 소리지 이게, 그죠? 그 소리입니다. 등려, 수레를 얻었다는 말은 수레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높이 떠받들여진다는 말이고, 산지방의 때는 음이 극성에 이르러 혼란이 가중된 때입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존재한다면 그 혼란이 극복되겠죠. 될 거고, 방년은 지도자가 없다면, 상류가 먹혀 들어간다면 마치 오두막의 지붕이 제거된 것과 같은 모습이다. 그나마 있던 질서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 개판 세상 된다 이 말이죠. 개판 세상 된다. 군자와 소인의 구분은 그 마음 쓰는 모습에 있다고 합니다. 이타심과 이기심에 관한 말로 들립니다. 군자는 대중 조직을 위해 마음을 쓰고 소인은 자신만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앞자리에 서볼 일이 평생을 두고 전혀 없던 사람인데 학생회장을 1년 해보니까 그렇게 해야지 세상이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전에 그냥 10원 벌면 내 돈이고 100원 벌어도 내 돈이고 할 적에는 이 전체에 관한 생각이 없죠, 전혀. 그러니까 나 위주의 생각밖에 없는데 뭔가 작은 조직이라도 조직을 운영을 해보면 이 조직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나의 개인적 이익보다 앞서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결국 그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도자의 학문이지 소인의 학문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상활 앞에서 말한 군자등려는 소이 대자죠. 소대야오 백성이 떠받드는 것이요, 아랫사람이 떠받드는 것이요. 왜? 리더를 잘 하니까 아이고 우리 시장님 우리 대통령 하는 거고, 소일방면은 좋은 불가용내라. 있던 집조차 망가뜨린다는 것은 마침내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다. 쓸 수 없게 돼버린 거다. 그 개인적인 치부나하고 이러면은 쓸데없게 되는 거죠. 군자가 안 됐던 사람은 개인 치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나 리더가 된 사람이 자기 치부만 한다 그러면 그 믿고 따르던 그 무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까꿀로 이 사람들이 먼저 눈치챘으면 팽 해버리는 거고, 상황이 그렇게 가는 거죠. 무서운 소리야. 상에서 말합니다. 군자가 떠받들여진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추대되는 것이고, 소인이 있던 오두막도 지붕이 벗겨진다는 것은 끝내 쓰이지 못하는 것이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앞자리에 쓴다는 거는 자기가 올라가려고 들면 누군가를 붙잡고 땡기고 올라가야 돼요. 앞에 있으면 발로 차고 올라가야 되고, 근데 밑에서 받들어 올리면은 나는 하려는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되는 거죠. 또 유인석 그 읽어보면은 또 뭐 팔도 뭐 무슨 대장인가 뭐 하잖아요, 그죠? 모여가지고 당신이 좀 하시오 하고 하니까 뭐 그때 나는 아직 상중이라서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아니면 안 돼 하고서 됐다 그래요. 뭐 그 당시에는 그게 난관에 아주 그 어려움에 처해서 앞에 선다는 거는 결국 그 전체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라고. 그러면 자기 혼자 자기만 생각을 해가지고는 그런 사람이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한지 밖에는 음향이 번갈아 들고 나는 이치, 우주대전의 섭리를 이야기한 것이다. 소장성세지리. 사람이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다면 걱정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평생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언덕은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본다면 참으로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 석가불식도 그렇고 이 상효가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그죠? 상효가. 가마 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쪽박을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극명하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마 타고 싶어 하면서 하는 짓은 쪽박 차는 짓만 골라가며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마는 타고 싶어 하면서 어떻게 해야 가마를 타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쪽박 깨는 짓만 골라가면 하면은 쪽박 깨는 거지. 스스로 어째야 가마를 타는지 이해를 해야 가마를 탈 수 있는 거고. 가마를 탄다는 것은 사람들이 떠받들어야 가마를 타는 거지. 자기가 밟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가마를 타고서 누가 흔드는 바람에 내려오지 않을까. 이 선거할 때 보면은 누가 또 저기 아주 흑색선전하는 거 보면 그죠. 그래고서 만약에 되면 그리고 되고 나서 몇 년을 두고서 저 재판소 쫓아다니느라고 개뿔을 일도 못하고서 그죠. 저 밑에 그렇게 올라가노니 저 법원 쫓아다니느라고 일도 못하잖아요. 요새 뭐 이 암흑에 뭐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지금 여기서 이 군자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보면 그죠? 군자는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건 마치고 차 한잔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와, 오늘 감사합니다. 저기 자리가 드디어 꼭 차고서 네, 오늘 멋집니다.